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전주 혁신도시 인근에 KTX역 하나 더 만들자는 주장,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른바 KTX 혁신역 논란,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혁신역 신설 찬성하시는 측에서 김영 전 부지사, 그리고 백창민 김제시 의원, 또 반대 측에서 김영배 도의원, 임영택 익산시 의원 네 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짧게 요약한 화면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전주 혁신도시 인근에 KTX역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근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2단계 호남선 KTX가 확정되고 세종역 신설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이런 주장이 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혁신역 신설 주장은 익산 지역에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혁신역 신설을 찬성하는 측은 익산역의 접근성과 복합 환승 기능,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전북의 발전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익산 지역에서는 익산역의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접근성도 좋아졌을 뿐 아니라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소모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KTX 혁신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을 시사진단 토론대에 올린다. 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도 짧게 소개는 됐습니다만 이른바 가칭 혁신역, KTX 혁신역 신설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혁신역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김영 변호사님께 좀 들어볼까요? 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에 KTX 고속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주요 도시는 이제 1시간 생활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아직도 수도권과 3시간 거리인 교통 낙후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금 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금융기관을 유치하여 금융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근을 위한 교통로가 필수적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교통 낙후부터 개선되어야 합니다. 익산역으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제목 정도만 열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KTX 혁신역 신설은 단순한 철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지역 발전이 정체된 전라북도는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묶어 광역 경제권을 연계해 줄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에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과 전주 혁신도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이 절실한 만큼 KTX 혁신역 신설은 너무 시급하다는, 너무 절실하다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익산역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익산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익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런 새만금과 연계하고 혁신도시와 연계한 각종 전라북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이 수요와 또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한계가 현재 익산역에는 잔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익산역의 확충을 통해서 전라북도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교통망은 아쉽지만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익산역만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을 끌어내는 그런 인프라나 SOC가 되기에는 익산역은 부족한 한계가 있다는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론 듣겠습니다. 예,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김영배 의원입니다. 2015년도 KTX 역사가 김제나 혁신도시 쪽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던 일이 생각납니다. 예. 지금 전북 지역 사회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이 익산 정서로나 전라북도 정서로 봤을 때 혁신도시와 익산역은 25분 내지 조금 20분에서 25분이면 익산역까지 도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새로 신설한다는 역 자체는 15분에서 20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예. 5분에서 10분 사이를 가지고 역을 신설한다는 것은 익산 철도 중심 도시인 익산에 이것은 김제로 말하면 김제 평야를 인정 않는 것과 같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혁신 도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주 지역에 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익산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 벌써 익산에서는 이 문제가 프랑카드를 걸고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할 만큼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은 좋지 못한 현상이고 또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제일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잘못됐다. 그 내용은 익산, 김제, 군산이 있는 지역으로 혁신도시가 와야 할 때인데 그때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잘못 낀 단추를 또 잘못 끼려고 하는 지역의 이기주의가 팽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익산 시민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명태 의원께도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혁신역 그 신설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접근하기에 불편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반론을 펴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네.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전혀 좀 타당하지 못한 그 다른 뭐 혁신 역사를 이야기하는 분들의 조금 상당히 좀 정보를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 2015년도에도 혁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혁신 역사를 만들자고 할 때 이제 그때 그런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익산 12 예산 365억을 들여서 우리 익산 KTX역에 접근할 수 있는 8차선 도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하차도도 뭐 개통을 하고 그래서 지금 앞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혁신도시에서 익산역까지 오는데 28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 지금 이번에 뭐 이 혁신 신역사를 만들자고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뭐 부용역이라든가 김제 순동사거리를 보니까 거기도 11km, 14km가 떨어져 있습니다. 혁신도시랑. 그러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7, 8분을 줄이려고 뭔가 역의 기능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익산역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오히려 지금 전라선, 호남선, 뭐 장항선 이 모든 것이 이 통하는 역으로서 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이 열차가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객 수도 보니까 그 뭐 전주나 정읍, 남원 이용하는 이 인원이 한 연 433명 되는데 430만 명 정도 되는데 익산역을 한 해 이용하는 분이 4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그리고 KTX나 SRT 그러니까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분이 한 50%, 51%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국가 고속 기관망의 어떤 이 중심역으로서 호남의 관문역으로서 충분히 현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좀 부족한 게 있다면 그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어떻게 조금 더 잘 확대할 것인가를 저는 대안을 만드는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전혀 이 타당하지 않은 좀 주장, 어쩌면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이 선거철만 되면 항상 이렇게 단골 메뉴처럼 이게 다시 이렇게 도출되는 것은 저는 이게 지역 정치권도 그렇고 이건 오히려 시민들에게 특히 익산 시민들에게 많이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북 도민들에게 대단한 어떤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좀 저는 좀 이게 정말 선거철만 되면 꼭 이게 특정 정치인들이 어떤 자신의 공약이 있냐 이것을 이렇게 좀 대두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뭔가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제가 여쭤봤던 접근성 측면에서는 전주에서 20, 30분이면 충분히 익산역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또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혁신 역사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익산역인데 굳이 또 하나의 역을 만들 필요 있겠느냐. 요약하자면 그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는 스피드 시대고 속도 시대입니다. 우리 대구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가 처음에 설계되었을 때 동대구역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에서는 서대구역을 새로이 설립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서대구역이 신설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2019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접근성 문제나 또는 그 시간 몇 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익산역이 KTX 고속철의 주 정차역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첫 번째는 교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되어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처음에 익산역에 설립하기로 했던 복합환승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역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 복합환승센터는 제가 생각하기엔 백지화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혁신역 예정지로서 김제시 공덕면, 그 부용역은 아닙니다. 그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부용역 근처라고 했는데요. 부용역 그 근처는 호남 고속철도가 지나면서 전주, 군산, 그리고 익산, 김제 간 자동차 전용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0km 이내에 익산과 김제 그리고 전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이 익산역에 비해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뛰어납니다. 또 나아가서는 군산이나 부안, 완주까지도 20km 이내의 거리에 있어서 이곳이 장래 우리 전라북도 전체 교통의 요충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한 집가도 싸기 때문에 이곳에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서기에도 아주 좋은 입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물어봤던 그 취지의 답변은 아니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제가 예.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예. 좀 전에 익산역, 익산 시민분들하고 어떤 그런 대변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특정 시기에만 되면은 이런 논란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자칫 이 혁신역 신설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익산 시민들께서 현수막을 걸고 논의 대상도 안 되는 것을 왜 지금 이것을 논하는 거냐는 반발을 하면서 과격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이건 심히 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혁신역 신설에 대한 것은 익산역에 대한 본래 역 기능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고자 하는 분위기입니다. 벌써부터 이런 걸 가지고 지역 이기주의인이 뭐 특정 정치인의 어떤 발언으로 통해서 이것이 논의된다고 해서는 이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김영배 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20분, 25분. 혁신도시 11개 기관의 종사자들은 5,000명 이상의 그 종사자들은 다 승용차로만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익산역에 와서 KTX 역 고속열차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익산역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했을 때의 시간과 소요되는 경비, 그분들이 또 익산역에서 수도권으로 접근하는 1시간 남짓 않은 그런 시간을 따지다 보면 그 종사자들은 내가 과연 고속열차를 이용을 했는가, 고속열차의 혜택을 보았는가라는 의구심뿐만 아니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1개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대중적인 여론을 들어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런 여론을 대중적으로 퍼뜨리고 있어요.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혁신도시에서 익산역까지 접근하기에 대중교통으로 한참 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1시간 이상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승용차로 25분 걸린다고 보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전주에서 익산까지 시외버스를 이용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익산역에서 또 서울까지 이동하려면은 또 1시간 걸립니다. 그럼 2시간이 걸려요. 가는 곳만 익산역에서 용산까지의 왕복이 2시간이면 될 상황인데 혁신도시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린다. 2시간 이상 걸린다라고 했을 때 누가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기관의 종사자들이나 지역 거주민들이 익산역에 가서 고속열차를 이용을 하겠냐. 예. 이런 불만이 예. 그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또한 그런 불만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혁신역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짚어주셨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 뭐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매번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게 항상 매번 단골 메뉴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건 특정 어떤 이 정치적인 이용으로 이렇게 좀 수단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항상 평상시에 어떤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꼭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게 항상 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게 어떤 특정 정치인들의 어떤 선거 홍보용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명히 좀 비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하신 대로 이 뭐 승용차로 이용한다거나 혁신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5천 명 정도의 지금 그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그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어느 기관도 전라북도도 뭐 그리고 어느 지자체도 제대로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자체가 일단 있지 않다는 게 하나 문제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차제에 혁신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그 공무원분들의 정확한 요구를 저는 좀 파악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익산역에 실제로 주말이면은 그 327개의 주차장을 우리가 익산시에서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익산시가 우리 12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꽉 차고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인근 도시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거의 승용차로 이동을 해서 현재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익산시에서는 코레일하고 지상으로 좀 주차장을 올리는 문제, 입체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협의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역이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용자의 51%가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어떤 호남 관문역으로서의 기능을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또 이렇게 김재 시의원님들이 뭐 결의안을 채택한다거나 이렇게 신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과정에 좀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이미 국토교통부라든가 정부적 차원의 모든 논의와 검토, 안정성, 뭐 효율성 이런 걸 다 거쳐가지고 익산역이 이미 결정이 됐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무안이라든가 대구 이런 곳들은 우리랑 상황이 다릅니다. 그건 2단계 사업으로 신설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있는 노선을 거기들 또 역을 옮기자라고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잘 운영되고 있고 안착되고 있고 다만 부족한 게 좀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잘 개선하면서 확장할 것인가를 도민의 지혜를 모으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을 또 하나 신설하자든가 역을 옮기자. 그리고 특히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제가 잠깐 한번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게 지금 그 익산역이고요. 방향을 저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게 지금 익산역이고 원래 2015년 당시에 혁신 역사를 만들자고 주장하시던 분들이 여기를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1조 6천억이나 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비판이 이렇게 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김제에서 주장하실 때는 이게 부용역이나 순동 사거리, 그러니까 혁신역에서 11km나 14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익산역하고 뭐 여기하고 이동하는데 불과 7, 8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혁신 역사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옮기자라고 하시는 유치는 김제 신역사를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칭 혁신 역사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혁신 역사라고 저희는 전혀 좀 과거의 혁신 역사라고 하면 혁신도시 바로 인접한 곳에 지었을 때 그게 혁신 역사라고 하는 뭐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혁신도시를 빙자해서 어떤 그냥 또 하나의 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하는 것에 비해 볼 때 이 발생되는 사회적 어떤 갈등이라든가 도민의 역량을 모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볼 때 그 효용 대비 오히려 훨씬 큰 손해와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잠깐만요. 좀 전에 죄송합니다. 좀 전에 우리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장 327개의 주차장을 좀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좀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선상으로 다시 철탑을 세워가지고 뭐 무슨 주차장입니까? 입체화한 그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시설이 실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철도 이용객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과연 익산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이 시설을 갖춘다라고 하면 반길까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시설은 철도에 코레일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시설을 그런 하는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우리가 관점을 그렇게 정확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이명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리상으로 따질 때 혁신도시에서 이제 김제역은 아닙니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제역은 아니고 혁신역이 신설이 된다면 그쪽까지의 이동 거리가 7, 8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 어디에서 측정이 된 건가요? 교통 신호 체계를 따져보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을 지나는 교통량에 따라서 계산을 하신 건가? 저는 이것이 좀 의심이 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혁신도시에서 익산역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승용차로만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김영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지금 선거철만 되면 혁신역에 대해서 얘기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혁신역에 관해서 논의가 되고 지금 불이 붙은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안호영 의원하고 정운천 의원이 노력을 해서 혁신역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 원이 책정된 것이고요. 내년 예산에. 물론 논산 훈련소역에 대한 예타 용역비 1억 하면서 동시에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으로서 목포까지 연결을 하는데 무한공항을 경유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계속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한공항을 경유하기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예타 용역 비용하고 무한공항 경유를 위한 2단계 고속철 사업 이 과정에서 어차피 국가 예산이 증액이 될 텐데 이 기회에 우리도 혁신 역사를 김제시 부용역 근처에 세우자. 예. 그래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선거철이 돼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그건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혁신역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2014년 9월 30일 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30일 날, 그때 선거 막 끝나고 난 이후에 발족된 겁니다. 선거 전에 발족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9월 30일 발족된 이래 계속해서 추진하고 해왔던 것이 고속철도 위에 선상 역사로서 역사를 건립하자는 것이었지 철로를 변경을 한다든지 선로를 끌어와서 혁신도시 근처로 끌어와서 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줄곧 일관되게 현재 호남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그 선상 위에 역사를 지차고 주장을 해왔다는 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과거에 2015년도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혁신 역사를 만들자고 하실 때는 혁신도시 바로 그곳에 이 혁신 역사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1조 6천억이라는 공사비가 들다 보니까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지금 얘기가 됐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주장하실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속철도가 지나고 있는 그 선상에다가 역을 다시 하나 짓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익산역의 경우를 볼 때 익산역 정도의 규모를 지으려고 하면 2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을 또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역까지 혁신도시에서 오는데 한 27, 8분 걸리고 지금 짓자고 하시는 곳에서도 혁신도시에서 이동을 하려면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고 계시는 이동 그 선상에 있는 716번 국도 그 자체가 대단히 교통체증이 높은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장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옮기자고 하는 순동 사거리 김제 그곳에다가 하고 혁신도시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 도로를 이용하자고 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2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굳이 역을 하나 더 짓는 것보다는
그 뭐 저희들이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대구 사례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대구가 지금 1,255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대구 인근 도시들 구미, 대구, 뭐 경산 그리고 2단계로 김천 또 뭐 3단계로는 영천까지 그러니까 대구 인근의 모든 도시들이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 그 주변에 그 광역 전철망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2019년에 완공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시가 2016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설명을 한 번만 잠깐 뭐 드리면요. 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지금 이 파란 라인이 현재 그 KTX 고속열차가 지나는 라인이고, 예. 지금 이 빨간 라인이 과거에 있었던 우리 철도입니다. 이 빨간 라인의 철도를 이용하면 논산에서 정읍까지, 그리고 새만금에서 이제 군산까지 철도가 2025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예. 그러면 새만금부터 전주까지 이어지는 전북권 광역 전철망을 만들면 이동이 훨씬 수월하게 이제 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일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단체장이 다 같이 합의해서 제안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재 시장님이나 완주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 전북 광역 전철망을 하자고 다 같이 합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 사업으로 제안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다른 또 분들께서는 혁신 역사를 하자는 건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광역 전철망을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안으로 가능하거나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의견 여쭤보기로 하고요. 김영배 의원의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기회를 드릴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혁신여사의 위치와 관련해서 김제 순동 사건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죠. 혁신역사가 생긴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 위치를 아마 순동 사거리는 아니고 뭐 공동면 근처, 그러니까 부용역 일대 아주 가까운 곳에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동에 대한 지금 익산시의 주장은 이동 거리에 대한 시간이 그렇게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을 맞추기 위해서 순동 사거리라는 지역을 특정한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순동 사거리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장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주장은 아니고요. 언론 보도에 계속 그렇게 지금 저희 역시 이야기가 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공동면 부근 그러니까 지금 그 부용역 있는 근처에 만드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지난 6월 사실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지난 6월경에 안우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이 혁신역사 신설에 관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청회 때 철도시설공단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1000분의 7 이내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동 사거리 근처는 1000분의 7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곳의 역사를 건설하려면 이 선로 개량이 필요하고요. 부용역 근처 그 부분은 1000분의 7 이내이기 때문에 역사를 건립하는데 추가로 선로 개선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부용역 근처는 더욱더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 도시까지 부용역 근처는 2차선 도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선 꾸불꾸불한 도로로 해서 그 접근 시간을 좁힌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타당하지 않은 곳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 듣고 김영미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짧게 반론하십시오. 부용역 인근의 도로망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새로운 신설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새로운 교통망이 확충이 됩니다. 그런데 2차선 도로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 부용역 근처에는 전주 군산과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돼 있어요. 지금요. 엄청난 물동량이 수용되고 있죠. 그 도로하고 인접해 있다라면은 최고의 입지 조건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군산과 또 전주와 부안까지 아우러서 김제 모든 지역이 그 도로를 통해서 혁신역 신설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라고 지금
그 얘기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계속 혁신도시를 이야기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혁신도시와의 접근성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혁신도시는 이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고 예. 어차피 이 혁신적 신설은 전라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상되고 알겠습니다.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름이 이제 상징성 있게 혁신역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을 말씀이시고요. 예. 김영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혁신역이 아니라 김제역이죠. 김제역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고속철도라 하면은 300km를 속도를 올려야만 그 위험성이 적고 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300km 예. 달리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야기 되는 지역이 익산역에서 한 13km, 또 전까지 또 28km. 예. 그래서 전부 합해 한 42km. 예. 역간의 거리가 너무 역간의 작다는 거리가 얘기죠? 너무 예. 짧아서 예. 위험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일이 여기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아까 접근성이 좋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리는 지역은 익산에서 몇 킬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익산에서 몇 킬로 되지 않는 지역은 익산에서 또 접근성이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똑같은 김제역을 만들지 않고 전라북도를 아우르는 역사를 만든다고 하면은 익산역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익산역을 만들자는 의견으로 몰아가야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각 지역마다 우리 지역에는 어쩌니까 만들어야겠다 한다고 하면은 김제 만들고 정원 만들고 좀 더 가면 더 만들어야죠.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익산에는 함열역도 만들어야 합니다. 함열역도. 그러듯이 각 KTX 기차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기부를 해주고 그 바운드리 안에서 우리가 편리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혁신역이 아니고 저는 김제역을 만들자는 소리 같아서 참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명택 의원님 그리고 김 의원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익산역을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하면 되는 것이 굳이 한 개의 역을 더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익산역을 보완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예. 먼저 그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김제역은 지금 있습니다, 의원님. 네. 김제역이 아닙니다. 있죠. 예. 김제역은 있기 때문에 김제역이라고 칭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안 맞을 것 같고, 저속 처리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네. 왜 익산에서 이 고속열차가 저속 처리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십니까? 익산역, 잠깐만요. 익산역까지 용산에다 오면 저속으로 옵니까? 아니죠. 왜 익산에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도시사께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효율적인 열차 운행에 대해서 지역 균형적인 발전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은 저속 처리의 걱정은 전라북도 도지사가 해야죠. 왜 익산에서 하는 겁니까? 또한 이 거리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KTX 동대구역과 KTX 서대구역이냐 내년 착공을 하는데 8km 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익산역과 혁신역 신설 예정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점이 8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KTX 서대구역을 신설하면서 다 그쪽 지역은 KTX 고속열차를 통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우린 누구나 환영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이 협심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혁신역 신설에 대해서 왜 부정적, 왜 익산 시민들께서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게 되시는가? 죄송스럽지만 익산역의 기능을 축소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익산역의 발전을 익산역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또 익산역 역사 내에서 확충 시설을 갖추자는 것은 공감해요. 익산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라북도 도민 전체 균형적인 승객들의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익산역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런 것은 대부분의 전라도민들의 중론입니다. 그런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예. 발언기를 넘기고 나중에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구역은 8km뿐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구 지역 인구는 250만입니다. 광역시를 인접한 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똑같듯이 경산시, 칠곡군, 달성군을 비롯하면은 250만 인구에 여기 하나 더 있다고도 누가 말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우리 지금 익산역 이용객 수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숫자가 전라북도의 50%를 넘고 있는 인구가 익산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객 중에서. 그런데 김제 만드는 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그 어느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에서 김제까지 만든다고 하면 거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익산역도 크게 KTX 역사가 있어도 역 주변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 단계에 또 김제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옆집 잔치집에 정말 옆에 와서 구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혁신역 그러는데요. 혁신역에서 혁신역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익산에서 직접 철길을 개설해서 전철화 시켜서라도 직접 KTX를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버스나 대중교통에 말씀하셨죠. 대중교통으로 거기에 혁신 지금 새로운 역에 가는 것이나 익산역에 가는 것이나 실제적으로 별 어려움이 똑같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용도로를 타니까 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중교통을 타고 김제로 가나 익산으로 가나 시간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이기적으로 우리 김제도 해야겠다. 그러면 그 옆에 다른 데도 다 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이기적 하시는데 예. 그런 말씀 자체가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익산에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꾸 소지역주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논란거리를 보면 익산의 주장을 펼치는 의원님들의 말씀 자체가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광역 전철망 말씀하시는데요. 예. 광역 전철망을 왜 하는 겁니까? 익산 여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승객들을 수송하고 그런 거겠죠? 그러겠죠. 궁극적인 목적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뻔히 잠깐만요. 광역 전철망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신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익산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광역 전철망을 통해서 익산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익산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너무 논리 비약이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대구 광역전철망 이야기 드린 것처럼 광역전철망은 철로로 아예 새로 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속철도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용률이 좀 떨어진 기존의 철로를 활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 지역이 지금 1255억을 들여서 광역전철망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논산부터 정읍까지 그리고 새만금부터 아까 군산까지 2025년에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새만금에서 군산에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기존 철도를 현재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철도를 이용해서 광역전철망을 만들면 940억이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혁신도시를 자꾸 빙자해서 김제 신역 하나 만드는데 2천억이 넘는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좀 타당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아까 저속철 논란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예정하고 있는 공덕이라든가 부용역 인근이 우리 익산역으로부터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13, 14km. 그러면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 이 300km 속도를 내면 57km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은 있다 보니까 부용역까지는 7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km. 그러니까 그러면 뭐 실제 이 KTX가 이 300km 속도를 내기 위해서 57km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뭐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 신설을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다시 주장이 교차하자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익산역과 정읍역을 들리던 열차를 익산역을 안 들리고 정읍에 안 들리고 김제에 들르게 하자는 거거든요. 일부를.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 이건 더 많은 또 이제 정읍이 일단 피해를 보게 되고요. 예, 그 뭐 이동 거리라든가 요금 이런 데에서 정읍이 일단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북 균형 발전을 볼 때 이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면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익산역에서 호남선과 전라선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쪽 전라선에 해당하는 전주, 남원, 그리고 동북권의 인근의 임실 이런 분들도 다 익산역에서 환승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지금은. 그런데 익산역을 안 거치고 이제 김제를 거치거나 이런 열차들이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김제, 남원, 동북권 이 주민들도 그동안 익산역 KTX나 뭐 SRT를 잘 이용하던 분들이 실제 피해를 보게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주가 지금 450억을 들여서 전주 역사를 전면 개선한다고 하는 작업이 예.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주역은 그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뭔가 이 활로를 찾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김제 어찌 보면 신역을 하나 만들자고 하는 건 일단 전라북도 전체의 어떤 허브역을 잘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너무 좀 김제만을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면 때문에 저희들은 전북 지역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 어떤 중심역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예. 이건 좀 지역 이기주의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예. 역으로 우리 익산 이기주의라고 하시는데 예. 익산은 105년이 된 철도 도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철도가 가장 많이 지나고 철도용이 가장 편한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의 주차 문제라든가 접근 문제가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개선시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알겠습니다. 익산에서는 예. 복합 환승센터도 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예. 것들도 좀 뭔가 보완을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이것도 생각이 사실관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역을 만드는데 2천억 계속 예, 익산역 기준으로 말씀을 예, 드린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예. 맞습니까 그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자, 전주 역사가 예, 그거부터 확인해 주시고 해주시죠. 먼저 전주 역사가 내년도 그 예타 비용이 책정이 됐는데요, 예산에. 전주 역사 신축 리모델링이 됐든 신축이 됐든 예산이 290억이에요. 그래서 역사 신축 비용 자체는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걸 2천억이라고 부풀려서 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얘기고요. 사실은 이 부용역 인근에 선상 역사를 건립하게 되면 그 건축 비용 자체는 약 한 3,400억 정도면 되고요. 예. 다만 역사가 있으면 교차 정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 제어 장치를 새로 거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자 제어 장치 설치 비용이 역시 한 300억 정도 그렇게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600억. 또 복합 환승센터까지 감안한다면 한 800억 정도면 예.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건 그 2천억이라고 예상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상당히 악의적이고 너무 부풀려서 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잠깐만요. 예. 예, 그다음에요. 지금 뭐 저속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지금 현재 고속철도의 역사가 경부고속철도가 됐든 호남고속철도가 됐든 모든 역사를 다 정차하는 게 아닙니다. 교차로 정차하고 있어요, 현재. 교대로 쉽니다. 모든 역사를 다 쉬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용산에서 익산까지 쉬지 않고 오면 1시간이면 옵니다. 중간에 쉬기 때문에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교차 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속철이나 이렇게 해서 그걸 악의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차 정차가 대세예요. 고속철뿐만이 아니라 국철도 마찬가지고요. 예. 모든 역을 타시면 완행이지 그게 고속철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익산역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익산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 현재 익산역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건 현실이거든요. 김제 부용역 근처에 혁신역사가 설립이 되면 익산역이 소멸될까 지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제 역도 설립하고 익산역도 설립해서 그대로 존치해서 양역이 상승작용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지 혁신 역사를 설립해서 익산역을 없애자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반론 듣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러면 한 7, 800억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합 환승센터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건 뭐 아까 저는 이제 익산역 예. 기준으로 말 익산역이 그 나중에 뭐 영남이나 이런 데 경주역이나 이런 데 신경주역 이런 데 가보면 예. 거기의 규모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예. 호남이라는 상당히 예산 차별이 있어서 실제 제대로 된 유용을 갖추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2천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익산역을 예. 예. 선상 역사로 짓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니고요. 뭐 전주역처럼 있는 역에다가 이미 고속철이 쉬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짓는 게 아니고 여기는 완전히 고속철을 뭔가 인입하기 위한 아까 전자 제어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상 역사로 지어지려면 그 정도 작은 비용으로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실제로 인근 그 주변의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같이 계획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어떤 그 전라북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이 선상 역사를 만들자라고 하시는 주장을 따르다 보면 저는 뭐 2천억 정도 충분히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익산역의 사례를 알겠습니다. 봤을 때. 예. 주장은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조속철 논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거의 다 교차 정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국가 이 고속 기관망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익산과 호남선은 정읍을 시게 한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랬을 때 이 효율이 날 수 있고 경제적 효과도 난다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교차 정차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도시에 다 이 고속철도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예.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예. 아까 접근성과 불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익산역만큼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도 또 익산역이 결코 떨어지는 역이 아닌 정도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 배우지로서의 역할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익산역이 뭐 이 새만금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이 인천공항에서 익산까지 와서 그리고 광역전철망을 이용해서 광역전철망은 1,000억 정도 이내의 돈이면 다 형성이 가능하다고 현재 지금 익산시가 2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익산역을 글로벌 어떤 그런 허브역으로서 만드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우리 익산시가 한 1억 5천 정도 들여서 문화관광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겼었는데 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호남, 충남을 아우르는 관광 허브역으로서도 익산역을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좋겠다는 뭐 그런 대안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저는 좀 익산역을 좀 더 잘 활용하는 지혜를 모으는 쪽으로 전북도민이 좀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같은 논리의 말씀이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익산역을 보완하자는 주장이신데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좀 드렸던 질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안 되는 익산역을 확충하자라고 안 된다는 의견은 단 한 번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460억 정도의 지금 뒤에 서편 주차장 조성과 또 교통망 신설을 위해서 46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365억이 도로를 신축하는 데 들었습니다. 도로, 지도로. 근데 이후에 두 분 다 익산역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익산역 서편 이후로 더 확충할 수 있습니까? 네, 전라북 도민들 전체에 이 열차 수요에 따른 그 충족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간단히 제가 실은 설명만 하나 드리면 잠깐만요.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실은 그곳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쪽 거주한 적이 있는데 더 이상 확충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그리고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의 더 이상의 역사를 주변으로 한 개발은 더 이상의 가능성은 없다고 익산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세권 개발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하고 더 이상 확장하기도 매우 곤란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 주장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양측에서 대해서 답을 하나만 간단히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답변 듣고 반대 측의 답변 한 번 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익산역 이명태 의원님 듣고 하시죠.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익산역 주변 우리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 지금 250억 정도의 국토부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익산역이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그 주변의 인근에 어떤 인프라를 형성하고 도시재생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일이 추진돼 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익산역 주변에 어떤 인프라를 형성하고
편리성을 알겠습니다. 높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 변호사님께 약속드렸던 대로 1분 정도의 시간만 드리겠습니다. 예. 익산역은 구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고속철의 역사가 구도심이 아닌 새로이 허벌판에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역세권을 형성해서 발전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역은 구도심에 극렬한 반대 때문에 사실 그랬거든요. 거기에 익산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구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첫째 교통이 불편합니다. 물론 예. 도로를 확충한 건 인정합니다. 예. 교통이 불편합니다. 두 번째, 지가가 비쌉니다. 예.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민자 유치하기도 어렵고 또 주차 확충하기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익산역의 한계입니다. 예. 앞으로도 저는 그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 확충을 하려면 역사를 하나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예. 사실은 익산 시민에게 그건 큰 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혁신 역사를 건립하는 것이 훨씬 비용을 절감하고 전북 도민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측의 주장 조금 질서가 좀 없기는 했습니다만 주장이 충분히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양측에서 어떤 논지를 펴고 있는지는 대략 다 이해가 되실만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글쎄요, 익산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그런 주제였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그런 주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